항쟁의 기관차 12월호, 끝중 정책. 반란숙의 윤석열, 즉각 체포 대상. 12월 3일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충암파 핵심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용현이 경호처장이던 3월 당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들과 비밀리에 계엄 모의를 했다. 윤석열 무리는 진보개혁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모략하고 정계군 부요직에 충암파를 꽂아 넣으면서 전시계엄 친위 쿠데타를 준비해왔다. 김용현을 주도로 10월 평양 무인기 공격이 감행됐고,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에는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며 애초에 전시계엄이었음이 명확해졌다. 한편 국지전을 통한 2차 계엄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평양 무인기 공격 중화기사격 다연장 로켓 발사 연습 등 계속된 도발에도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와 각종 부패 비리 사건으로 벼랑 끝에 몰리자 버린 무리수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특히 민주당의 검사 등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 행정부마비를 들었는데, 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헌법 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것이고, 나아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된다.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임명됐고, 계엄포고령을 발표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국회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시킨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12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했다. 영영실을 기해 국회 앞 상공에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에 장갑차가 배치됐고, 최정예 참수작전부대로 악명 높은 707부대가 실탄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 군병력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국회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했다.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밖에서 시민들이 막고 안에서 격렬한 대치가 이어진 끝에 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윤석열은 군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는 등 작전 상황을 총괄, 구체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 뒤 윤석열은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상황 수습에 나서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국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거 불참하며 공범임을 자처했다. 12월 12일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는 등 궤변을 쏟아내며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12월 13일 김어준은 국내에 대사관을 둔 우방국이 출처라며 비상계엄 당시 군함살조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한동훈을 사살하는 등 국내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 한 계획을 폭로해 충격을 줬다. 전날 미 하원 의원 셔먼은 MBC 인터뷰에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며 계엄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음을 암시했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코리안의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2월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 200만 민중이 집결한 가운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우리 민중의 영웅적이며 위대한 투쟁이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능가하는 역대급 탄핵 사유들로 이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2차 계엄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탄핵을 통한 윤석열의 직무정지뿐 아니라 윤석열을 즉각적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